같이 해보게 됐던 거죠. 이 책은 뭐냐면 그 서양의 유명한 자 벤저민 슈워츠가 쓴 옌투에 관한 연구서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키워드가 바로 부와 자강. 뭐냐면 중국이 근대에 이제 아편 전쟁 이후에 근대화의 목표는 바로 이거였어요. 부강이죠, 부강. 그래서 그 당시의 말로는 금철주의라고 되어 있어요. 금은 뭐죠? 금은 황금이 아니라 돈, 경제고, 철은 뭐죠? 군사력이죠, 군사력. 경제와 군사로 나라를 일으키자라고 하는 그 말을 이야기를 했고, 시즌이 보니까 그 20세기 초반에 했던 꿈이 21세기 초반에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철학자는 유학자인데 중국은 지금 최근 100년 동안 가장 좋은 시절을 보내고 있다. 이런 걸 쓰기도 하고, 그보다 좀 몇 년 전에는 중국인들이 이제 문화적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이제 꿀릴 것 없다라고 해가지고 자신감을 내비치는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개혁개방하면서는 처음에는 경제를 살려서 사람을 먹여 살려야겠죠. 그래가지고 자본주의인가 사회주의인가 논쟁을 벌이고 시장을 도입을 해가지고 결국에 우리는 사회주의 초급이다. 사회주의 초급 단계를 이야기하다가 점점 지나가지고 그러면 좀 자신감이 생겼어. 그러니까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이야기하다가 처음엔 중국 특색이 있는 사회주의를 얘기했다가 그냥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얘기했다가 조심스레 갔다가 결국 2000년대 넘어가가지고 이제 중국의 경험을 본격적으로 제시가 되고 거기에서 중국의 길로 넘어갔다가 이제는 중국의 경험이 서양의 자본주의 모델을 대체하고 대응할 수 있는 모델로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중국 모델로 팍팍 나가고 있고, 그리고 결국엔 시진핑 선생이 나와가지고는 중국의 꿈하면서 중국의 위대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이야기했죠. 그때 앞에 얘기했던 깐양이나 이런 사람들이 시장 사회주의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이었지만 중국의 개혁개방의 어떤 발전 그리고 꺾이지 않는 지속적인 성장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시장주의자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되니까 취지리는 바로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역사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의 경험이 굉장히 특수한 것인데 이것을 굉장히 절대화시키고 이것이 굉장히 너무나도 잘한 것이냐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너무나도 위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중국의 부상은 여기에 있던 것처럼 금과 철로 대비되는 경제력이죠. 군사력은 뭐 따라가는 거고, 군사력은 뭐 중국 공산당이 뭐 어떤 당국군 일치, 당정 군국 일치니까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부강과 문명가 중에서 부강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부강이 기울어져 있는데 그것을 지식인들도 너무나도 비판적으로 중국의 평가를 찬양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진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럼 왜 문명이냐라고 했을 때 보는 거죠. 뭐냐면 그 시즌의 역사를 돌아봅니다. 그래서 서양의 미국과 영국의 패권이 오기 전에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패권이 있었다. 그렇지만 그 나라의 가치를 사람들이 지금 누가 기억을 하고 있느냐.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만든 제도나 가치들이 세계로 퍼져나가가지고 그걸 따르고 있다. 그렇게 된 거죠. 그 둘의 차이는 하나는 단순하게 영토확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부강과 더불어 다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동참할 수 있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차이였죠. 중국은 그럼 부강은 올라가는데 지금처럼 계속 경제를 발전시키면 지금 중국의 길은 이야기하지만 조롱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들이 이루어오는 것은 서양이 볼 때 우리가 그냥 가르쳐준 거, 우리가 해놓은 거 그대로 해놓은 거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놓아서는 좋지 못하다라고 하는 취지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문명이죠. 문명이라는 것은 뭐냐면, 문명이라는 것의 뭐 구체적인 상은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아요. 뭐냐면 부강이나 문화에 반대하는 말이 시질이는 그 문화와 문명의 논쟁은 근대 서양에 있었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문명이라는 것이 프랑스에 나왔는데 독일 사람은 나중에 나와가지고 너희들은 문명이지만 우리는 문화다라고 해서 너희들은 물질만 다루고 있으면 우리는 그 오매한 문화를 다루고 있다라고 해가지고 독일의 어떤 좀 굉장히 좀 편협한 민족주의의 기반이 되었던 게 문화라고 했는데 시즌은 그렇게 마찬가지로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역사주의들이 문화 자각, 문화에 대한 중국 문화의 특성에 대한 그
주목일 뿐이지 이게 우리한테만 좋은 걸 뿐이지 이것이 이 중국에서 만들어 놓은 이것을 다른 사람들도 공감할 수 있는 것은 아직 만들어지 못했다. 그것을 만들려고 하면 그제 문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명을 만들려면 결국 이거죠. 우리의 문명인가, 우리에게만 문명인가 아니면은 좋은 문명, 좋은 문명이라고 하면 중국에게만 좋은 게 아닌 거죠. 모두에게 좋은 문명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만드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게 중국의 역사를 다시 봅니다. 이 사람이 보면은 차축시대 문명이라고 하는데 차축시대는 선사시대를 뛰어넘어서 인간으로 자각을 해서 인간의 문명을 새로 만들기 시작한 시대가 바로 차축시대입니다. 야스퍼스의 개념인데 쉽게 말해서 황하문명이 바로 차축시대 문명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역사적으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다시 되돌아보고 그래서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는 보편적인 가치를 만들어내어야지 진정한 현재의 부상을 제대로 완성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문명론입니다. 자, 그래서 옆에 보시면 그죠? 중국 뭐 이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 위에 사람은 누구죠? 이 사람은 페이샤오통이라고 중국 인류학의 거의 시조입니다. 시조. 이 사람이 이제 80, 90년대에 문화자각이라는 말을 만들었어요. 문화자각이라는 말을 당시에는 뭐냐면 내가 중국이 지금 막 세계 무대에 다시 올라왔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제대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는 문화자각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사회과학자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에 중국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그걸 변형시키고 중국 정부에서 변형을 시켜가지고 중국 자신의 길을 수호하고 중국을 다시 잇는 것으로서 문화자각을 표명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진리는 문명자각이다라고 해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새로 보편적인 것을 좀 추구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 자, 이거를 제가 좀 발표를 하면 지식인들 혹시 연구자들도 마찬가지로 중국인에다 딱 이야기하면 제가 휴지린을 뭐 이렇게 옹호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바로 중화주의 아니냐 국가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3억 인구에서 생각이 하나겠어요. 그 중에서 이 내부에서 그걸 가지고 이런 거를 찾는 사람이 바로 휴지린이라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중국의 구상론이라는 것이 가장 좀 심하게 이루어졌을 때 초창기에 거기에서 좀 자성의 목소리 이런 것들을 보면서 보편적으로 지식이나 계몽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글들을 내었다라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명은 당연히 누가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이냐라고 하면 시즌의 생각대로 하면 바로 아까 얘기했던 비록 하한가를 계속 그리고 있지만 이런 지식인들이 공공지식인이 되어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이 그 생각입니다. 보시면 실제로 공공지식인 이 사람이 잘 쓰는 말이지만 실제로 어디 여러분 찾아보시면 중국의 공공지식 명단을 따로 만들어 분류해놨어요. 이 사람이 사회적으로 그냥 단순하게 대학에 재직하거나 뭐 언론사에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실제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라고 그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중국의 여러 가지 정신적인 공황, 정신적인 공황 상태 그리고 편향의 역사적 이런 것들을 계몽의 새로운 가치를 가진 지식인들이 헤쳐나가야 된다. 그리고 끊임없이 다른 나라와 대화를 하면서 공감을 가져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또 나왔습니다. 지금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 책인데요. 지금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 책이 정말 굉장히 두껍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짧은 시간에 책을 제가 굉장히 속독처럼 읽었는데 앞에 부분은 뭐 재미있어서 쭉 봤어요. 혹시 책을 사시고 안 읽으신 분들한테 제가 굳이 소개를 하자면 일단 책은 쉽게 읽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읽으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었습니다. 뒷부분은 조금 덜 읽었어요. 근데 앞부분은 제가 줄을 치면서 열심히 읽었는데 이제 문제는 책이 저희 논문 읽듯이
예를 들어서 뭐 시대적 배경을 설명하고 이게 왜 나왔나 이런 방식으로 가진 않아요. 앞에 지식인 얘기가 나왔다가 뒤에 또 다른 얘기가 나오고 전체 이게 부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단락이 떨어져 있다고 이렇게 붙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책 자체가 어렵지는 않으니까 개인적으로는 추천할 만한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소은대 선생님 위해서라도 한번 사서 개인적으로는 좀 좋았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걸 제가 다시 정리를 하자니까 이게 뭐냐면은 질문은 사실 딱 하나입니다. 시각적 문제도 있지만 사실상 이 역사적 배경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맹자에 나오잖아요. 왜 지식인이냐?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왜 다시 계몽이 필요한가의 계몽의 주체가 결국 지식인이거든요. 그럼 왜 지식인에 의해서 계몽을 해야 되느냐 문제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중인도 안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사실 맹자에 나오잖아요. 선비는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있죠. 그렇죠? 일반 사람들은 항산이 없으면 항심이 없습니다. 선비들만이 항심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건 항산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은 일상적인 생활이나 어떤 물질적인 요구 같은 게 없어도 충분히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정신적 가치를 향해서 또는 그걸 통해서 자기가 뭔가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죠. 지식인이 이 계몽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현대 지식인들은 왜 지식인의 지위가 왜 계속 낮아지고 있냐? 요새는 항산이 없으면 지식인들 한신이 없어집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식 노동자가 돼 있죠. 그런 면에서 지금 다시 계몽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이 사람은 중국의 어떤 지금 현재 상상, 그러니까 물질 만능주의의 어떤 배경을 설명을 하면서 문명으로 향한 그 계몽이 필요하고 그 역할을 다시 공공지식인들이 그걸 다시 부활해야 된다라는 논지죠. 네, 맞답니다. 예, 그렇게 제가 읽었는데 이렇게 따르면 두 가지예요. 결과적으로 공공지식인이 현재 지식인이 그 밑으로 쭉 내려갔지만 공공지식인이 사실은 다시 새롭게 이렇게 제대로 된 공공지식이 나와야 하는 거고 또 그들에 의해서 결과적으로는 그쵸 다시 계몽이 돼서 문명이라는 걸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게 중국에서 이야기지만 사실 우리 쪽에서도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따지면 사실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충을 정리를 했는데 그렇다면 공공지식인이라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계몽의 주체니까요. 그러니까 공공지식인이라는 게 이 사람은 지금 지위도 낮아져 있죠. 현대사회가 물질 만능주의라서 저희가 돈 없이 살 수 없는 상황이고 개인들은 다 원자화돼 있고 연대식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내세운 게 아까 그 공공지식인을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중간쯤에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현대에 맞는 공공지식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일을 하고 자기 직업을 갖고 있지만 어떤 특수한 문제에 대해서만 서로 연대를 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한 번씩 모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공공 문제에서 담론을 하자. 그거라도 하자. 근데 그렇게 해서 약간 그 절충적인 공공지식인의 모습을 끄집어내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 이 사실 그러니까 거의 절충형이지 않나. 그리고 그 문제를 끌어들면서 브루디의 얘기를 갖고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거기서 어떤 장애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끌어들였는데 사실 설득력은 굉장히 빈약하다는 생각이 전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현재 공공지식인의 문제에 대해서 뚜렷하게 지금 현대 어찌 보면 계몽이 필요하다는 거는 궁극적인 문제고 사실 제일 1차적으로 중요한 건 어떤 방식으로 예전에 어떤 항산이 없어도 항심이 가능한 공공지식인을 다시금 부활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먼저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저자도 아니신데 제가 답할 내용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의 현실에 깊이 들어가야지 할 수 있는 문제지만 거기에는 아직까지 이제 한국은 이미 이제 누가 뭐 깃발을 들면 누가 그 사람 말을 듣고 따르고 선생님 같은 그런 되게 진압적으로 보시면 작년에 공부하다 보니까 20세기 초반에 이제 그 신해혁명 뒤에 다 복벽 운동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나면서 미국 언론이 나타나가지고 중국은 그냥 공화제 하는 것보다 군주제 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면 그리고 많은 중국인들도 아직 중국인들의 그 수준이 낮기 때문에 군주제가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상태가 이제 중국에도 누구한테 이익이 되냐면 당 간부들 있죠. 일반 민중들 중에 실제로 이 당에서 간부를 하거나 아니면 아까 전문가라는 말 했는데 뭐 대학에서 공부를 하거나 전문가로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도 본인들보다 뭔가가 우월하고 낫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서보다 이제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선망의 대상, 그 우러름의 대상이 이제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출세를 하고, 미디어 나온 사람들 중에 뭐 사기적인 이야기가 많죠. 한국에도 전문가도 아니면서 이제 들고 나와가지고 망신당한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까 통속 작가들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뺏기고 있는데 아직 찾자라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지식인이라는 말이 생성이 돼서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런 상태라서 아직은 그게 가능한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 중국 사이트를 보면 중국 현대사는 공부를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 공부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의 글들, 공론 이런 글들을 모아놓은 그 공간들이 상당히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거의 실시간으로 그 사람들의 글, 현재 논의되는 것이 무엇이고 누가 이야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져 있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시진이는 그냥 구상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아마 자기들의 지향을 가지고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에 있는 사람도 그렇고 작가들 같은 경우도 이제 아까 중국의 중국사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80년대생, 90년대생 해가지고 빠링호, 지오링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일반적인 그냥 세대 방문이 아니고 본인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90년대생이 나와가지고 나는 90년대생이고 나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제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좀 아직까지는 공론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아직 그런 상태에서 대중재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개방이 덜 되어 있기 때문에 성취가 안 되어서 어느 정도 좀 흥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좀 관찰의 결과고요. 여담으로 다시 민중의 수준에 돌아가서 20세기 초반에 이제 중국 국민들의 수준은 정치인보다 낮고 이렇게 하지만 이제 한국은 이제 좀 그저 그런 상태가 좀 벗어났죠. 한국은 제가 대만 가서 하는 이야기인데 국민들의 수준은 높고 정치인의 수준이 낮다, 그런 상태다라고 하면서 무슨 발표를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또 약간 지나네요. 저희 계속 이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은, 그쵸? 저희 학술회의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오전은 총회, 국민예술 연구 총회가 오늘 수고하신 팀장. 저희 저녁 식사 자리는 어디고, 지금 이 총회는 어떻게 자림실에 15분 되면 마주치지 말고 바로 해요.
시부터예요? 가지고 가세요. 아니, 총회는 하는데 몇 시부터냐고. 지금 바로. 아, 시간 없이. 네, 교수님 모시고. 한대 떠들어가 몰라. 몇 시까지 마치는 게 목표예요? 6시까지 하고 우리가 7시부터여서 미리 말하면 되지. 또. 아니, 그럼 다시 전화하면 되지. 7시부터예요. 왜냐면은 어. 앞에 팀이 있어서 아, 그래서? 쌤 시간이 느리고 아, 그래서 우리 앞에 사는 손님들이 7시까지 있어야 안에 나가라 그래. 가서 계기까? 이렇게 아, 사람이 안 들어왔어요? 네. 좀 들어오게. 좀 쉬는 시간을 원래 가져왔어야 됐는데 바로 진행이 돼가지고 좀 그렇게 그러면 오후에 전화하면서 조금 일찍 안 되겠냐고 물어봐요. 조금 일찍 안 되겠냐고. 돌려서 보시면 돼요. 그냥 돌려서 가보는 현장에서 일찍 된대? 안 되겠지? 어? 해? 하고 와. 그래야 빨리 끝내고 가야지. 사장님한테 좀 빨리 해주세요. 가져도 되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돌려서 보시면 돼요. 돌려서. 이건 국내다. 돌려서 안 돼. 네, 돌려서. 돌기가
가서 얘기해야 돼. 정신이 있을 것 같다고. 잘했는데 노래 불러야 되겠네. 하세요. 네, 그럼 이제 아까 학술에 이어서 가정에 이어서 정말 각각에 달려왔는데 마지막으로 연기 제 사랑의 인문제수연구 제7회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그 정기총회에 앞서 계획사로 이사장 말씀이 있으시고 그 다음에 사업보고와 사업계획 그리고 강만규 강사님을 모시고 네, 회계 보고를 잠깐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격적인 회의 안건으로 해서 의결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문예를 모시겠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이 있으니까 왜 사단법인을 만드냐 설명하고 또 다른 이야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유학대학에서 각 과마다 연구소를 만들었는데 옛날에는 이제 유학대학에서 관할하는 유교문화연구소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박사하고 나면 끈이 떨려서 소설을 걸어둘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일찍이 학교 안에 있으면 또 여러 가지 활동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 학교 바깥에서 사단법인을 만들면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업을 하는데도 몸 놀리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몇 년도에 만들었죠? 11년도 만들어서 우리 뒤에 계시는 박만규 선생님이 결정적인 기여를 하셔가지고 됐습니다. 아참 우리 김수습 씨 오랜만에 나왔는데 인사 한번 하고 내 역할이 그거예요. 인사하세요. 잘 살고 있다고. 노래 좀 불러야 되는데 춤도 추고. 그래서 이제 한 7년 정도 지나왔고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대외적인 사업을 통해서 회원 여러분들의 권익 활동의 무대를 넓히는 데 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사말은 뭐 없고 시작하도록 할 텐데 아까 아침인가 어제 저녁인가 쉬냐가 뉴스 토픽을 하나 보는데 여러분한테 고민